2016년 임용대비 제1회 101장에 대해서 한번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써서 냈던 것 중 하나를 골라서 한번 전자칠판 첨삭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월 이렇게 한 번씩 101장을 한번 이렇게 실시할까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에듀모 고시학원에서, 또 우리 홈페이지는 이페다고지에서 동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첨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자유교육, 또 학습조직, 학교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101장에서 다뤄봤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운이 좋았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런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2015년 임용에서 꽤 혼란에 빠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101장에 내가 또 내 명예를 걸고, 또 그래도 적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선별을 해서 이렇게 낼 거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요,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어디를 보냐면은 이 제시문을 줬는데, 여기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제 원래 이게 5점으로 주어졌는데 작년에는 4점이었습니다. 4점. 뭐 이런 것은 작년 예로 봐서 4점, 5점, 3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6점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학 논술은 특히 현장에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교육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이런 형식적인 면은 점수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5점, 4점이 되는데, 어떤 게 논리적 구성이냐. 말들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논리적 구성이 뭐냐. 그것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명제의 서술에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는 충분한 이유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인과식으로 써놓으면 그건 억지고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나오는 서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앞에 것에 충분한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글을 쓴다면은 그건 결국 교육학적인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쓰면 논리적 구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 구성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이 중등 교육학 논술 정도 앞면만 2장 주는 것은 한 5분이면 읽을 정도가 되고, 논리적 구성이 없으면은 이해가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되돌아서서 읽어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글자 정자로 쓰고 깨끗하게 쓰고, 그리고 논술의 하나의 체계를 갖춰서 쓰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신뢰도,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측정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과 관련 없는 글씨체가 안 좋다고 해서 점수를 깎은다거나 이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읽기가 어려우면 그건 점수를 깎은 게 아니라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시문을 이렇게 4를 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그러니까 제시문 1, 2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을 써라. 그 다음에 제시문 3이 시사하는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 그 다음에 제시문 4에서 밑줄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구체적이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기에 보면 답안을 내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좀 우리 이렇게 익명성이 전제돼서 그런가요? 또 아직은
2월이어서 그런가요? 쓰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듯한 문장이 꽤 많고요. 이제 미안한 나머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잘 쓰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그래서 2점을 준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2점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량을 쓸 때도 이런 것에 맞춰서 분량을 써야 돼요. 똑같은 분량을 쓰면 그건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이게 4배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한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는 한 이 정도의 분량, 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써야 답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였냐면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능과 창의성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선 출제 가능성은 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지능에 대해서는 우리 추가 모집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 또 영교육 과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아주 출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능과 창의성의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지능, 창의성의 실제적 성질은 물론 양자의 관계가 명쾌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지능의 하위 요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길포드, 하워드 가드너. 그 다음에 지능이 창의성의 하위 요인이라는 견해,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스턴버그, 그 다음에 블룸, 이런 학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지능과 창의성은 중첩된다거나, 그 렌줄리의 그 이론을 보면 중첩되면서 사뭇 독립적이다. 그러나 국내에 소개된 문헌의 대부분은 양자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견해 등 실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다음 제시문을 읽고, 이제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다음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1, 2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사실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항상 교육적인 함의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론을 왜 공부합니까?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3호 내용이 시사하는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 제시문사에서 미출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 미출진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영교육 과정을 두고 말해요. 그러면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역시 교육적 함의를 써라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교육적인 함의, 교육적으로 품고 있는 뜻, 시사점을 의미합니다. 전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시문에서 이렇게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고 상호 밀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알 거예요. 지능을 중시합니까? 창의성을 중시합니까? 지능을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영교육과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시문 1, 2, 3이 서로 밀접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단절되지 않게 쭉 연관돼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야 옳은 논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은 작년 2014년 추가 모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대화 형태가 아닌 이런 제시문을 한번 제시해서 간단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고등고시 문제와 또 우리 지금까지 중등, 초등에서 많이 나왔던 영교육과정의 문제를 이렇게 결합해서 내가 구성한 겁니다. 지능검사 점수와 창의성 검사 점수 간의 관계를 측정해 보면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 지능,
창의성 검사 점수 간의 관계를 측정해 보면 학업 성취도는 지능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학구적 적성 검사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학구적인 적성 검사. 그러면 이 1과 2가 주는 시사점인데요.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은 지능과 창의성 점수가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서로 독립된 능력을 제기 때문에 그래요. 지능검사는, 여러분 지능검사가 뭐죠? 예, 되게 의리력과 수리력에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의리력과 수리력이나 논리력 이런 것은 되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련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능검사에서는 되게 수렴적 사고, 답을 고르는 능력, 그것도 답을 빨리 고르는 능력, 또 어떤 기초지식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기초지식이나 수렴적 사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틀을 깨는 사고, 뭔가 기존의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산적 사고를 재니까요. 지능검사와 창의성 검사는 관련성이 적고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학업 성취도 검사가 되게 기초 지식을 물어보거나 수리력이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능 검사는 이것과는 독립적이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검사와 창의성 검사는 상대적으로 상관이 적다, 이 말은 우리 학교에서 중시하는 성적과 창의성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를 더 우대하죠. 그러면 지능 점수와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은 아이는 어른들의 각광을 받고 학교 과정에서 칭찬을 받지만 창의성이 높다고 해도 성취도가 낮으면 그 아이는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지능과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걸 잘하도록 할 뿐이지 오늘날 중시되는 창의성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창의성 검사가 학업 성취도 검사와 관련이 적다는 것은 학업 성취도 검사의 대상인 교과가 창의성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므로 교과를 열심히 해도 창의성은 그렇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21세기 교육에서 창의성이 갖는 지혜에 비추어 우리 학교 교육이 절반은 실패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 이 말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말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길포드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높아질수록 창의성 점수의 폭은 넓은 반면에 지능수가 낮아질수록 창의성 점수 범위는 좁아진다. 우리가 X변인, Y변인에서 여기다가 지능을 그리고 여기다가 창의성을 그리면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지능지수가 높아질수록 창의적 점수의 폭은 커져요. 요렇게 높아질수록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X라는 변인과 Y라는 변인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원의 형태를 띠면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이렇게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창의성이 낮죠. 지능이 낮으면 창의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 지능은 엄청 높죠. 여기서 이렇게 봐야 지능이죠. 근데 창의성은 어쩌? 아주 높은 아이, 중간인 아이, 형편없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다는 것이 창의성이 꼭 높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창의성이 있다.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능은 창의성의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걸 써주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죠. 그러나 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점만 배점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여러분은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A4 용지 반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카페에도 교수님의 촌철살인 하루 5분 들여다보기를 지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거기 많이 참조합니다. 자, 이제 제20문사는 이 미출진 것이 왜 발생하냐 이건데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선택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면 이거예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양한 내용을 가르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다양한 걸 가르쳐줘야죠. 애들의 진로가 여러 가지인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배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다면 치명적이다. 그게 영교육과정이죠. 그러나 교육과정은 선택의 결과로,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당연히 어떤 것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제는 소극적 이유에서는 시간과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 내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서 빼버린 경우가 있거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대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아까 그 밑줄 친 이유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나 교육과정은 선택 결과로 포함과 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 학교 현장에는 실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요 이유가 뭐냐? 요 이유. 요게 바로 영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제시문은 얘가 지금 밑줄이 조금 빠진 오류를 범했는데요. 요게 여러분들은 요 제시문 4를 읽고 영교육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제시문 1, 2, 3, 4를 별개로 보면 안 돼요.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영교육 과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영교육 과정을 제안한 아이젠에 의하면 교사는 영교육 과정도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다루어야 아이들의 풍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내 거 모범 답안을 잘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제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걸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근데 나는요, 항상 써라고는 그런 주의예요. 뭐 이거 쓰면 큰 약점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 제시문 1, 2의 이유와 교육적 시사점, 이걸 써야 우리 채점원은 교수님들이 딱딱 거기에 대해서 좋아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제목을 하나 붙여준 게 좋아요. 간다는 게 우리 신문 사설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붙이지 않아도 단락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써주면 됩니다만은 붙이는 것이 수업 논술은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수업 논술에서는 내가 교육학 논술은 무리하게 서론본론 결론을 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답이 이상해진다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최소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그 문제의 제기라는 것을 알아줘야 돼. 이게 서론인데요. 이 문제의 제기를 딱 읽어보면 이 오늘날 창의성이 중시되고 있는데도 우리 학교 현장은 입시주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의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능, 창의성, 영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것을 써줬어요.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국가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창의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 사실관계도 받고 논리도 받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도 입만 뻥긋었다면 은필칭 창의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창의적 해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 교육과정대로만 아까 제시문에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실제적 교육과정과 공식적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요. 절대절명의 입시주의 문제풀이식 교육, 정답 고르는 교육만 하니 당연히 이런 것은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의 풍요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잘 쓰기가 옹색해야 하는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때 풍요로운 삶이란 것이 물질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운 삶인데, 이런 풍요로운 삶을 길러주려면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창의력 같은 것을 충분히 길러줘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은 아까 이 제시문 1, 2의 이유와 교육적 시사점이야. 그것이 뭐냐? 사뭇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지능검사로는 잴 수 없다. 지능은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지능검사가 되게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지능검사에는 한글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임금이 누구냐? 세종대왕이죠. 해와 달의 공통점이 뭐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건 사실에 대한 지식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속히 답을 고르는 거죠. 또 사실적 질문에 대해서 요거요. 정확성. 그리고 기존 지식을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창의성은 이거. 새로운 사실을 만들고, 즉 기존의 사실로부터 이탈해서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 이런 겁니다. 또는 기대하지 않은 해결책의 발견 등을 요구해. 예, 그러니까 지능과 창의성은 서로 사뭇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런데 학업 성취도는 뭘 요구하죠? 요 지능과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학업 성취도는 당연히 지능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써주면 돼요. 이런 사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잘 보면, 첫째, 지능검사는 말이 지능이지 지능이 아니라 학업 적성을 또는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IQ를 가지고 지능의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 지능은 한강물이라면 거기에서 측정한 IQ 지수는 그 중에 한두 컵의 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IQ 점수는 유용하지만 그 IQ 점수만을 가지고 지능의 지극히 일부인 IQ 점수만을 가지고, 그것도 어떤 사실적 지식, 학습된 능력을 가지고 답 고르는 그런 능력만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의력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이 간단한 문장에서 내포하고 있죠. 둘째는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 이거 잘 보세요. 창의성과 성취도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교과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창의성이 높은 학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교과는 창의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과가 창의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면 창의성이 높은 아이가 교과 성적도 높겠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창의성에서 다루는 영역에도 되고 창의성이 중시하는 영역이 교과와 밀접한 연관을 맺지 못한다고 해석되므로 학교에서 교과를 열심히 해라 하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성을 다루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교과 교육을 중시하는 이런 데서는 창의성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능과 성적이 상관이 높다는 것은 창의성이 낮지만은 지능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 강하고 교사는 어른들에게 인기가 있어. 근데 역으로 지능과 성적이 나쁘지만은
창의성은 엄청 높은 아이들이 그렇게 평판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들의 모험심은 한때 에디슨이 그랬던 것처럼 반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재능을 놓쳐버린다. 그러므로 IQ 점수,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 시험 성적만으로 아이들 가능성을 점치지 말고 그 아이의 창의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1, 2의 교육적 시사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교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창의성을 사장시킬 수 있고, 우리 교육과정 운영이 창의성을 사장시킬 수 있음을 주의해서 영교육과정에 머물러 있지만 교사가 그런 것을 길러줘야 풍부한 교육과정이 된다고 하는 예입니다. 영교육과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지식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지식이라든지 교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체능 교과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영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는 중시하고 직관적 사고를 덜 중시하죠. 또 어떤 가치 태도, 행동 양식, 학습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전부 영교육과정이에요. 그 발생 이유를 쓰라고 했잖아요. 행동적 목표만을 추구한다면 행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통찰력이라든지 자긍심, 애국심 같은 정의적 영역은 영교육과정이 되기 쉽고, 시대사회 문화적 배경,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여기서 남북 간의 교과서에서 영교육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정 집단 압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 쓴 우리 역사 교과서하고 보수 진영에서 쓴 역사 교과서를 놓고 얼마나 우리 사회 논쟁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보수 교사 진영에서 쓴 교과서를 채택을 하면 그냥 학부모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데모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이 특정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관의 형성을 방해할 때 영교육 과정이 발생해. 그래서 영교육 과정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과 관련해서 출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다뤄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특히 평가하기 쉬운 내용만. 예를 들면 우리는 입시에 나올 거,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만 교육과정을 구성하다 보면 이런 직관적 사고나 발산적 사고, 그 다음에 이런 들깨는 사고, 창의력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가르칠 때 창의성이나 상상력, 직관은 소홀히 다뤄질 것이고, 예체능 교과는 영교육 과정이 된다. 아이젠허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에서 과목의 선택 이런 것을 그 아이들의 생각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그런데도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체능이나 다양한 사고 능력, 다양한 관점이 소홀히 다루고 있어가지고 편협된 사고를 가진 아이들만 길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를 부분적으로 확대 도입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다양한 시대예요.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얼마나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면 다가오는 우리 민주시민은 서로 공감하는 능력, TV에 자주 나오대요. 배려하는 능력, 이러한 정의적 특성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발적 사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영교육 과정을 고려를 할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써져 있어요. 이 모분 답안은 내가 직접 이렇게 써서 놓은 거기 때문에 참 논술 가르치면서 애월한 말을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지만 아까 봤죠. 기초지식이 없이는 창의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많은 실험의 결과를 머릿속에 애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치료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모범답안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외우십시오. 이해하고 애우고 내면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성적이나 지능 하나에만 매몰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를 하고
아이들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만큼 질이 높을 때 창의력도 교실에서 뭉게구름처럼 살아날 것이고, 교사가 그만큼 편협한 사고를 갖고 성적이나 지능, 지적 능력 거기에 매몰될 때 정말 중요한 창의성 있는 아이들을 사장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교사들의 사명감이 무겁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하나 써놓은 그 답을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쓴 학생의 답이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이 책도 없이 바로 그 문제를 읽고 현장에서 더군다나 2월에 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써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온라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은 좀 거리가 많아서 이것을 채택해 봤어요. 우리 예비 선생님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송 누구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쓴 모범 답안처럼 그렇게 정겨울 리는 없죠. 예, 그렇지만은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 분량이 좀 적어요. 분량이 여러분이 되게 적다는 것은 이렇게 한 20몇 개 줄 그어진 거 2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2장을 주면요, 2장을 요 정도 채우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초과도 안 좋고, 한 요 정도 쓰는 것은 안 좋아요. 너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분량이 조금 적은데, 아까와 같이 현장에서 곧바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분량에서는 조금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량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촌철살인이 있고 분량이 적어도 충분히 내용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분량이 적으면서 간결하면서 풍부한 답은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프로가 아닌 한은 요 정도 써야 되는데 요 정도가 빠졌다? 그것은 분명히 써야 할 말을 못 썼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이런 좀 오타가 많아요. 우리 여학생 중에는 약간의 오타가 있으면은 괜히 고치는 일 깔끔하게 내고 싶다고 해서 좀 고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퇴고를 해야 합니다. 많이 고쳐도 의사소통만 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잔은 대개 이런 수정 기호에 따르면 되고요. 이렇게 지우는 것을 두 줄로 정성 들여게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자 뺄 때는 뺄 때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자 이상을 고칠 때는 바구니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바구니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 봐봐요. 여기는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 있죠. 여기도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글을 들였을 때는 첫 하나 단락이 바뀔 때 매 문장 한 게 아니고 아까 재심은 2우와 교육적 시사점을 써라 그러면 그럼 쓸 때만 이렇게 들여내 것입시오. 나머지는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넣으면 안 돼.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내고 이런 것은 사실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재심은 1, 2를 보면 지능검사 점수와 창의성 검사 점수 간연 띄어쓰기도 좋고요. 상관이다 과급성취도와 비교했을 땐 구어체, 문어체로 쓰십시오. 때는 이래야지 구어체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은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는 지능검사가 창의성 검사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나와 있다. 여러분 재시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재시문에서 이렇게 쭉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시문을 반복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모범답안에서 쓴 것처럼 그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지능검사 점수와 창의성 점사 점수 간에 상관이 낮고 학업성취도와 더 높은 이유는 좋습니다.
지능검사가 학생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이 학생이 현장에서 썼는데도 잘 썼어요. 학생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수렴적 사고, 아까 그 기초지식을 기초로 해서 정답을 신속하게 고르는 능력, 기초지식의 논리적 적용 능력, 아까 그걸 쓴 거예요. 이걸 평가하는 검사라면 창의성 검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발산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다. 아주 좋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는 지능검사와 같이 수렴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창의성 검사보다는 지능검사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도 90입니다. 자, 조금만 이제 더 좀 설명을 했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정도에도 완벽합니다. 이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한다면 지능이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창의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죠?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지능이 높지만 창의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의 지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성도 함께 포함하는 전인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90입니다. 잘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보세요.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의 지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성도 함께 포함하는 이제 이 학생 말이 이거예요.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지능만 재지 말고 창의성도 함께 보는 그런 종합적 평가해야 한다. 이 말을 전인적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하고 요 뒤에 부분은 연결성, 논리성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지능검사와 창의성을 재는 게 전인적 평가다? 그게 아니죠. 전인적 평가는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고 창의성, 지능은 다 인지적인 거예요.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걸 포함을 해야 전인적 평가인데 창의성도 함께 포함해야 전인적 평가다. 이런 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비문입니다.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학업 성취도에서 창의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오히려 이 학업 성취도가 지적 능력만을 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학업 성취도의 대상인 교과가 창의성과 너무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업 성취도를 아무리 강조한들 창의성은 개발해 주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요 말을 지적해 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지능과 창의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중복되는 거고요. 제시문 3회,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그 다음 내용하고 똑같아. 분량이. 여기서 요건 한 2배 정도로 써줘야 되겠어요. 제시문 3에서는 지능지수와 창의성 점수의 높은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틀리죠. 아까 내가 요 설명을 했죠. 이런 거. 지능지수와 창의성 점수가 사뭇 관계가 낮다는 것이죠. 특히 고지능 집단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이 문제는 잘못됐어요. 길포들은 지능을 단순히 하나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발달로 보았다. 이제 이 학생은 무엇을 가지고 썼냐면 180개의 요인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는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창의성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길포드의 업적이 뭡니까? 발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한 요소로, 그 다음에 다양하게 머리가 좋을 수가 있다는 그걸 가지고 썼어. 그래서 가상합니다. 공부가 된 그런 학생이에요. 하지만 이 제시문 3은 해석을 잘못했어. 지능이 낮은 집단일수록 창의성과의 관계는 이렇게 관련 범위가 적지만 지능이 높을수록 창의성의 범위도 높다. 요걸 해석할 때는 이게 전혀 안 맞죠. 아까 내가 해석해 줬죠. 그래서 요 분야가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자, 제시문 3에서는
지능지효사와 창의성 접수의 높은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길보드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것과 요것이 이제 현장에서 막 쓰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이 좀 이렇게 중복이 됐어요. 길보드는 지능을 이렇게 이제 초안지에다 다시 두 번 한번 옮기고, 요것은 이제 나중에는 딱딱 두 줄로 정갈하게 지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전혀 감점 요인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분량이 너무 적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실제로 의도한 대로 가르치는 표면적 교육 과정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운 잠재적 교육 과정,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제된 영교육 과정이 있다. 이 사실관계 좋습니다. 세시문사에서 보면 필요하거나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소홀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영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사족이죠. 사족이야. 이 자체가 영교육 과정이야.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오는 선택과 배제. 뭐 1학기 17주, 2학기 17주, 220일 여의 범위 내에서 가르쳐야 하니까 선택과 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학교 교실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에서 오는 선택과 배제,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한 선택과 배제 등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 학생은 영교육 과정은 잘 깨닫고 있어요. 예를 들어라 했더니 또 친숙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좋은 답안이에요. 구체적 예를 들어라 하면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직접 토론하거나 토의원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론적 지식만을 주입함으로써 이것도 이런 경우는 방법을 뜻하니까 이렇게 써로 고쳐줘야 돼.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직접 토론하는 활동을 배제시킨다. 또한 체육에서 수영 활동이 있어서 학교에서 수영장이 없는 경우가, 요거 이제 아까 물리적인 환경을 많이 썼구만요.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도 한다. 이런 애들이 같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교육 내용의 A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뭘 써줘야 될까요? 아까 내가 말했죠. 영교육 과정이 이 예 말고도 진짜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써줘야 돼. 지금 우리가 지능과 창의성, 학업성취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을 가지고 아이를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우대받고 이 아이들이 우대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직관적 사고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교육 과정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줘야 돼. 영교육 과정과 앞에와 연계를 항상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 그래서 시간상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 시간상 공간상 제약 때문에 배제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중요해진 내용이라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 중요성을 설명해 줘야 하며 교사 역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제 조금 더 써준다면 이런 영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영인체로 없지만 가르쳐야 할 교육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이런 특히 영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수업 시간에 영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 대표적인 애가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끝에 끝맺음할 때 입시주의 교육 이런 것이 결국 이런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학교 입시 선발 방식도 이제 다양한 평가가 되어야 이 학교에서도 정답 고르는 이런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써줘야 이제 완벽한 답이 되는데 분량이 조금 적죠. 그러지만은 이 학생이 우리 오프라인에 와서 직접 이렇게 써봤는데 짧은 시간에 비교적 쓴 것만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 학생이 이제 아까 이런 거예요.
요 제시문 1, 2, 3, 4가 주어졌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논리적 틀로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아직 2월이라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앞으로 매달 이런 100일장을 할 때 여러분이 많은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